자, HLB그룹주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죠?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번 FDA 심사 관련된 이슈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뒤에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여러가지 질의 답변 이렇게 글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5월 20일 마지막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요 2-2번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큰 틀에 있어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뭐 이미 FDA 측으로부터 내용이 날라온 거는 CMC에 대한 부분, 캄렐리주맙에 대한 부분, 비모 인셉션 뭐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일단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 전체적인 이슈 자체를 마이너 이슈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엄청 심각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약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깔고 가고 있죠. 오늘 HLB가 뭐 바이오 포럼 행사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분위기는 조금 다운된 것 같지만 이 약품에 대해서 자신감은 그래도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달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뭐 무리해서 추론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회사에서 현재 지금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리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그 자체만 놓고 팩트만 놓고서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론은 하지 말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HLB 오늘 시세를 좀 보시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번 주 초반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종가 이후에 화요일 정도에는 하한가는 일단 풀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하한가가 바로 풀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 메이저들의 수급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어쨌든 처음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말 동안에 투자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빌미 삼아서 한 방 정도는 아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약품 본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나는 뭐 자금의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홀딩을 좀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엊그제 말씀을 다 드려놨었죠. 오늘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잠깐 시세가 좀 급등이 나왔다가 다 토해냈는데, 일단은 최근의 시세의 흐름에다가 의미를 크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가가 과하게 오르거나 과하게 빠졌을 때는요, 항상 역방향에 배팅하는 수요들이 늘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하게 오를 때는 공매도가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또 숏배팅을 한다거나, 선물 상품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선물 풋에다가 배팅을 한다거나, 원래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회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저가 매수 트레이딩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살짝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약품에는 문제가 없고 일단 하한가도 예상보다 빨리 풀렸고 뭔가 모르게 수급은 좀 들어오고 하니까 야, 이거 제대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장 초반에 16%대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이대로 그냥 6만원 7만원 뻗어가는구나, 이렇게 또 기대감을 갖고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게끔 유인하는 그런 어떤 큰 자금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거래가 풀렸던 요 날 있죠, 21일 화요일날 장중에 저가는 마이너스 3%인데 고점이 5.8%까지 올랐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교보증권 쪽에서 수십억인가 수백억 배팅해서 잠깐 단타로 차익 실현 10억 이상을 수익을 챙겼다라고 뉴스에도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큰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한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일시적인 그런 단기 큰 자금들의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께 기존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이 조금 넓게 보고서 결정만 하시면 된다. 계속 좀 더 끌고 가면서 HLB의 다음 절차를 나는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해서 HLB를 가지고서 나는 직접 이 안에서 복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실패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난 다시는 이제 이 종목 안 쳐다볼란다. 그럼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제가 어떻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본 설명에 앞서서 HLB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저희 머니코드 유튜브 채널에 여기 설명글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종목 상담 컨텐츠 참여하기라고 있습니다. 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참가 신청서가 떠요. 여기에 질문 몇 개 없습니다. 머니코드 구독자냐, 종목명, 보유단가, 보유비중, 요런 거 이제 입력해 주시는 거거든요. 익명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입력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궁금하신 종목을 가지고 1대1로 답변을 드리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을 제가 싹 모아서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으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송출을 해드릴 거예요. 다수가 보실 수 있게 송출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솔루션을 좀 해드리고 또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좀 답답함이 있었다면 해소도
공부도 좀 해보시고 저는 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누군가에게는 물려있고 누군가에게는 궁금한 종목이었지만 이 종목을 제가 또 풀이를 해드리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투자 전략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이버 링크 있어요. 현재 보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도 제가 달아놨으니까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항서제약도 이번 CMC 보완 요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현재 항서의 입장은 어떠냐? 항서제약으로서는 이번에 리보와 캄렐리주맙의 간암 신약이 허가 시에 첫 번째 글로벌 수준의 신약이 되는 것이고 임상 결과가 탁월했던 것이어서 큰 기대를 하고는 있다. 특히 CRL 내용이 단순하게 CMC 수정 보완 요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저희 엘레바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으며 FDA의 공식적인 실사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항서제약은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이는 신약 허가는 물론 회사의 평판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해당 사안을 가장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정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되면 향후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고 이를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괜히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뺀지 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신약이 미국에서도 지금 개발을 못한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혁신적인 약품들은 결국에 개발이 되면 미중 갈등이고 나발이고 일단 미국인들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본인들도 개발을 못한 건데 어쨌든 뭐 중국에서 했다. 그럼 미국인들도 살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중 갈등만으로 이렇게 좋은 약품의 성공을 과연 이런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걸로 막아설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쨌든 돌고 돌아서 회사 측의 공식 입장만 보고 진행 여부만 그냥 지켜보자.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또 뭐냐면 주주분들 입장에서 문제는 시간적인 측면이죠. 시간. 그래서 이미 회사는 CMC의 수정 보완 사항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을 하고 이를 파악되는 대로 향후 일정을 공개할 거고 빠른 재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는 일단 2개월 안에 다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6개월 안에 재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과거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일 때 실제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가장 다행스러운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약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LB는 혹시나 또 중간에 새로운 회사 측의 어떤 공식 입장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출렁이는 시세에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딱 그냥 큰 틀에 있어서 방향만 정해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결정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최근에 제가 HLB가 아닌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AI라는 거대한 모멘텀 아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이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서 반도체가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지만 하드웨어 쪽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 관련된 쪽, 그쵸? 전력 인프라, 설비, 변압기, 전선 케이블 등등 이쪽이 강세 흐름을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드웨어 쪽, 특히 반도체가 이 상승 랠리를 보이기 시작을 한 게 2차 전지가 작년 7월달에 고점 찍고서 막 빠질 때 있죠. 차트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으로 놓고 볼까요? 작년 7월달, 23년 7월달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저점을 찍었을 당시가 대략적으로 10월에서 11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은 딱 작년 10월, 11월, 12월 요때까지 저점을 찍었어요. 이때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당시에는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가격들이 반등이 나타날 거고 실적이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 정도였어요. 근데 3월 말 4월쯤부터 시작해서 AI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앞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움직였었고요. 요때부터는 이제 하드웨어가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있죠. 이미 이 친구들은 2022년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AI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뒷북을 타면서 더 부각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펌핑이 나타났던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AI라는 거대한 모멘텀 아래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드웨어가 언제부터? 23년 대략적으로 한 10월 정도부터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진행 중이죠. 그 다음으로는 전력 설비 인프라 쪽은 언제부터? 22년 7월부터였어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중간중간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고 빠지고 하고 있죠. 근데 실적적인 증가율이나 실적에 대한 실태 같은 것들이 하드웨어나 전력에 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데, 하드웨어라든지 반도체, 전력 설비 인프라, 전선 케이블 이쪽은 실적의 윤곽이 딱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강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 후발주가 뭐예요?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결국에 전력을 이송할 수 있는 인프라는 되고, 구현할 수 있는 기계가 되고, 시스템도 된다고, 플랫폼이.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가동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원전도 좋았고 풍력도 좋고 다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요 에너지는 당연히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원전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인데, 국가별로 조금 선호하는 게 다르고, 국가별로 깔려 있는 것들, 국가별 캐파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은 뭐 지형별로 어떤 지역은 풍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태양광이 유리할 수 있고, 또 원전을 잘 갖춰놓은 데는 원전 사용 비중이 높은 데도 있고, 이건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것만을 고집을 했었죠.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고, 어떤 게 지금 먼저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하겠느냐, 시장은 이제 여기에다 초점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I라는 모멘텀에서는요, 이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게 4개죠. 이렇게까지. 이 모든 4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AI라는 모멘텀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올랐죠, 하드웨어 올랐죠, 전력 올랐죠. 이제 뭐 남았다? 에너지가 남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에너지가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든 용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적으로 560TWh래요. 요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로만 늘어난 용량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이만큼 필요하대요. 우리나라 하나만큼 더 필요한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양인 거거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하면은 전력 소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0.3W라고 합니다. 근데 챗 GPT를 한번 돌리면요 2.9W라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 그냥 대략적인 거고,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을 하는 추정치는요 2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추정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 전력 소모량 자체,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이 필요로 하고 소모되는 양 자체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그 생산량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탈세계화, 신냉전 시대에서 엄청난 기술 전쟁,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력을 생산을 못해서 기술 격차를 벌리지 못한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걸 인정을 못하죠. 뭐 하다못해 바짝 추격하는 중국하고도 격차를 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전력 생산원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라는 모멘텀으로 여기저기 뭐 다양하게 굉장히 강하게 잘 오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을 배팅하는 입장에서 남은 건 뭐냐, 바로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을 지금 당장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태양광, 원전,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가야 되냐, 지금 주식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각각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태양광이 가장 빠르고 설치가 그나마 가장 쉽죠? 패널 갖다 올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고, 그 다음이 원전이거든요. 순서가 원전이 가장 오래 걸리잖아요. 뭐 7년에서 10년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풍력도 못해도 2-3년은 걸리고요. 태양광은 뭐 1년 안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태양광, 풍력, 원전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사업적인 측면인 거고, 주식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각각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모두 다 업황이 좋진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빈사들의 수주는 또 증가를 하고 있다. 글로벌 터빈사 4개사의 신규 수주 합은 지난 호황 당시 터빈 4개사 신규 수주 합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풍력 터빈 회사들이 수주가 가장 많았던 때 주요 4개 회사의 그 합을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금리라든지 정부 정책이 축소되면서 또 매크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빠갈라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오스테드라는 풍력의 1위 기업도 한 2조에서 3조 정도를 손실을 봤었어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풍력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고 풍력을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 또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별로 풍력에 대한 설치 전망과 계획이 2030년까지 계속 우상향이에요. 근데 당장 정부에서는 뭔가 조금 손을 더 안 써주기도 하고 또 고금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산을 못하고는 있지만 수주는 일단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CS 윈드 같은 기업들 주가가 완전 바닥권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돼야 슬슬 뭐 반등이 나올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한데 또 이번에 자회사를 인수했는데 자회사의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서 세액공제 혜택 AMPC도 291억 원 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로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풍력 기업이나 태양광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업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개별 종목 단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종목들도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기업을 인수를 한 부분들도 있고 분기 기준으로 와서 놓고 보면은 일단 뭐 현금이 좀 더 축소가 되기도 했고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수주가 들어온 거에 비해서 또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지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아직은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맞는데 그에 비해서 얘네들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나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을,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나 고물가 시대에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여력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보통 얘네들이 사업을 영위할 때 들어가는 현금의 비중을 감안을 한다면 물론 지금 현금이 조금씩 들어오곤 있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들어오는 오고 있는데 이 규모가 앞으로 얘네들이 프로젝트를 치고 나갈 만큼 그 정도 여력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은 들어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뭐 증자가 됐든 사채 발행이 됐든 이런 것들이 혹시나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게 만약에 나타난다면 뭐 주가는 잠깐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도 지금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고 조정도 거의 다 끝났고 AI라는 모멘텀이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도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배열, 우하향의 시세를 타다가 이제 정배열로 전환을 하려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놓고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이 나름의 맥점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의 역할을 했던 그런 가격이 딱 3만원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잠깐 조정이 나와서 캔들 몸통 안쪽으로 들어오면 3만원 최종적인 손절가 잡고 요 안에서 분할로 한번 모아보는 전략도 좋다. 그러면 단기에서 스윙 관점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세를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대명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좋기는 좋은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괜찮긴 합니다.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IRA만 1조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뭐 SDN이나 이런 건 너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태양광 본다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요런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도 지금 이벤트가 좀 붙어주고 있죠. 현대차 쪽으로 해서도 같이 붙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소 쪽도 보신다면은 오늘 저는 이제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서 좀 단타로 한 5, 6% 정도 수익을 챙기기는 했는데, 새로 좀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들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도 딱 직전 고점 수준 대략적으로 24,500원까지 하방 열어두시고서 그 안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풍력 쪽으로는 SK 오션 플랜트도 좋기는 좋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CS 윈드 같은 종목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풍력은 사실 SK 오션이나 CS 윈드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수소 한두 개, 태양광 한두 개, 풍력 한두 개 이렇게 뽑아 드렸거든요. 얘네들이 6개가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 안에서 우선순위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AI의 모멘텀을 반영할 그 순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면 원전 쪽도 보셔야 돼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6월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원가 모르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했다가 다음 시세를 노리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KPS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일단 앞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는 높다. 하지만 다음 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수소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자력 발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집중해서 보셔야 될 때다.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핵심적인 종목을 제대로 투자하실지에 대해서는 각자 공부를 좀 따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설명 많이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이제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1번 종목, 202번 종목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연락을 드리다가 잠깐 킵했습니다. 왜냐면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고 구리랑 연관성이 있는데 어제 구리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송을 해드리려다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쪽인데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잘 못 가고,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에 비하면 또 주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차라리 반도체보다 이쪽으로 종목을 다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101번, 202번 종목을 아직 지금 다 안 드렸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모멘텀 지금 막차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보여드렸어요.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보고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풍력, 태양광, 수소 다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진짜 꽁으로 5-60%의 수익은 좀 편안하게 챙길 수 있는 종목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원전 모두 다 관심은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보면서 정해야 되고요. 업황은 현재 모두 다 썩 좋지는 않지만 저점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장 모멘텀이 이 AI 모멘텀인데,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나서 하드웨어를 지나서 전력 인프라를 지나서 에너지까지 드디어 왔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 종목 매수 안 하면요, 또 여러분들 포모 느낍니다. 그때 좀 해볼 걸, 또 나만 못 먹었네, AI로 나만 아무것도 못했네, 이런 생각 분명히 또 하실 겁니다. 이거는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했던 종목, 요거는 이제 기존에 물론 드린 분들 매매하셔도 좋지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이 종목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미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서 이 종목을 신청하실 분들은요, 연락을 한 번도 안 주셨다면 김 대표 개인 번호 010-6644-3303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만 발송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서둘러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빠르게 탑승을 하셔야 수익이 한 푼이라도 더 나는 거예요. 인공지능 모멘텀 여러분들 꼭 막차 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매매하셔서 포모를 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고, 혹시 내일 주가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너무 빠르게 튀어버리면 눌림목을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연락이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발송하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발송 직전에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전력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반드시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대가는 구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독자 3,000명 한번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